지난주에 소개했던 대로 이제 옥타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연관성이 오늘 이제 완성이 될 텐데 이걸 우리는 원 옥타브라고 합니다. 한 옥타브예요. 건반의 한 옥타브인데 한 옥타브의 시작은 이제 도부터 시작하죠. 도구를 이제 C라고 불러요. 그래서 C, D, E, F, G, A, H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칠음계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 하면 칠음계인데 이렇게 반음계가 있어요. 반음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면 이건 도의 반음 올림, 반올림. 그러니까 도 반올림 또는 레의 반내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의 반올림, 레의 반올림. 이게 이태리어로 도의 반올림 그런 뜻이고 이게 레의 반내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의 보통 샵이라고 하죠. 레의 플랫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걸 도라고 이걸 뭐라고 읽을 것 같아요? 읽어본 적 있을까? D라고 읽어요. D. 그러니까 반음은 항상 I라고 쓰는데 E라고 부르는데 여기 C가 있기 때문에 S 들어가는 거, 시읒돔 들어가는 거는 C라고 못 부르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솔인데 솔의 샵은 세라고 읽어요. SE 세.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도, 디, 레, 리, 미, 파, 피. 솔, 세, 라, 리, 시 그리고 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할 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저런 관계란 말이에요. F0라는 주파수에 비해서 Fn이라는 자연수만큼 차이가 되는 주파수는 몇 반음계를 지금 올라간 거냐면 N개의 반음계로 올라간 거란 말입니다. N개의 반음계로 올라갔을 때 그 주파수에다가 2의 12분의 N승을 해주면 그럼 말하자면 이제 한 옥타브면 12 반음계를 올려버린 거니까 12분의 10이면 우리가 배운 대로 1이잖아요. 그럼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C라고 본다면 C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C가 어디 있을까? 아니에요. A를 봅시다. A를 보면 55, 110, 220, 440, 880, 1760 이렇게 2배씩 올라간다고요. 주파수가. 그럼 요 중간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2의 12분의 1승을 곱해준 주파수라고요. 왜 그러면 지수나 로그 스케일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 신체가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청각 필터가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스케일보다 오히려 로그 스케일이 굉장히 우리는 익숙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뭘 디자인하고 그럴 때는 로그 스케일로 디자인하는 게 잘 인지를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로그라는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로그하고 지수는 쌍둥이에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쌍둥이로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봅시다. y가 ax다. a는 제로가 아니고 만약에 y가 ax다.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a분의 인버스를 양변에 곱하면 그러면 a의 인버스의 y는 a 인버스의 a의 x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인버스라는 개념을 뭐 그냥 우리가 안다고 그런다면 a분의 1이에요 사실은요. 인버스라는 개념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요것이 이제 인버스의 그 정의거든요. 인버스란 뭐냐 하면 인버스와 원래 수를 곱해서 1이 되는 수 그것을 인버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1이라고요. 그럼 1.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식이 되냐 그러면 이거하고 같은 내용으로서 AX 그러니까 요렇게 된다고 그런다면 요게 1이 되니까 요게 X가 될 테고 요게 A분의 1의 Y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 뭐냐면 X는 A분의 1의 Y 이런 식이 된다고요. 이건 동일한 식이에요.
동일한 식에 비하여서 이렇게 가는 것은 이제 역함수를 구하는 거라 그런다면 역함수란 건 어떤 것이냐면 x 대신에 y를 대체하고 y 대신에 x를 대체하는 것을 역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프상으로 보면 y = x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그냥 대칭을 시켜버린 거란 그런 의미예요. x 대신에 y, y 대신에 x. 그러면 요 수식에서 y 대신에 x, x 대신에 y를 쓰게 되면 a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를 x라고 쓰고 여기를 y라고 쓰면 그게 역함수가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역함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똑같은 의미로서 뭐가 되냐 그러면 y는 a분의 1 x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을 그냥 로그나 또는 지수 함수를 이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수와 로그를 1대1로 대비시켜 가면서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 했을 때 자, 요건 이제 A배 하는 그런 겁니다. 자, 요거보다 이제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y = 이번에는 a의 x승 이게 지수잖아요. 이제 x를 그냥 곱해준 게 아니라 x가 지수 위로 올라갔어요. 지수 위에 올라간 이런 식이 있다고 그런다면 이것의 역함수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이제 y = x로 대칭시킨 함수는 이런 얘기겠죠. y = x로 대칭시킨 함수라는 것은 y 대신에 x 하고 그리고 a의 y승 이럴 거예요. 그럼 이 수식하고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이 전혀 다른 방정식인데 어떤 관계냐고 그럴 때 역함수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역함수의 관계다. 그러면 요렇게 쓰는 것을 요렇게 요거하고 요거는 요거하고 요것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역함수의 관계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동일한 걸 쓰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요걸 뭐라고 쓰느냐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씁니다. 저걸 보면서 y = a 이때 이 a를 가리켜서 우리는 밑이라고 불러요. 밑 요걸 가리켜서 지수라고 불러요. 지수 함수에서는 밑과 지수가 있어요. 근데 로그 함수로 이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로그 함수로 가면서는 여기도 밑이 있어요. 여기도 뭔가 있는데 이때 요것을 밑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진수라고 부르면서 여기다가 로그라고 이렇게 쓰면 저거하고 이것도 밑하고 지수 갖고 표현한 거고 요거는 밑하고 진수 가지고 표현한 것인데 요거하고 요거가 역함수라 그런 결론이 나와요. 이게 로그를 왜 하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로그를 왜 정의하고 사용하는가? 편리하니까. 이렇게 사용하면 편리하니까. 그러면 그 모양새가 어때? 요거랑은 모양새가 비슷하죠? 정의한 모양 만들었는데 그게 역함수라고요. 밑수 위에 지수. 요거는 밑수 위에 진수지만 로그를 취함으로 해서 역함수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거하고가 같은 내용이더라 그런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같은 내용은 뭘까요? 같은 내용은 결과적으로 이걸 있는 그대로 놔두기보다는 요걸 보면서 y는 x로 바꾸고 x는 y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이게 뭐냐 그러면 x는 로그 a의 y 이런 식이 되더라 그런 얘기. 물론 이제 로그를 정의하면서 저기에 a는 어떤 수여야 되는가, y는 xy는 어떤 수여야 되는가는 이제 따로 조금 있어 설명할 거예요. 이때 밑수는 죽었다 깨어나도 1은 아니어야 되고 0보다는 큰 수여야 됩니다. 그리고 저 진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0보다는 큰 수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음수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요.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서 마이크가 나오나? 네, 나오는군요. 그런 것으로서 이제 로그라는 것을 정의할 텐데, 자 이제 한번 다시 확실히 확인하세요.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내용이다. 예, 동일한 내용이다. 그런데 요걸 그대로 놓고 미수 지수라는 관계를 미수 진수로 바꾸면서 로그를 취한 거는 역함수다.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어떻게 머릿속에 정리하는지가 관건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하는 건 사실 수월해요. 이것만 제대로 정리가 되면 그러면 쉽다고요. 그러면 그 내용이 이렇게 그냥 지수함수만 가지고 표현할 때도 요거하고 이런 관계가 돼서 요건 쉽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 왜요? 역함수라는 건 y 대신에 x 대신에 y를 취하는 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죠? y 대신에 x 대신에 y를 취하면 요게 되고 요것도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게 로그 함수의 정의라고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지수함수랑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 똑같은 내용을 로그 스케일로 설명할 거냐 지수 스케일로 설명할 것이냐인데 이 관계를 여러분이 놓치면 그럼 두 개를 애써 힘들어가면서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걸 통합하면요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요.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두 배로 공부할까요? 두 배 공부해도 좋아요. 나 같으면 이제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로 배우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그라는 것은 자 미수부터 얘기합니다. 0보다 클 것, 1이 아닐 것, 그리고 임의상수 x라는 건 이제 진수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진수가 있어서 a의 x는 n이라는 원래 이게 미수였고 지수함수에서 미수였고 여기 지수였는데 이게 말하자면 미수가 1은 아니고 왜냐하면 1이라면 의미가 없어지죠. 1의 몇 승이든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은 아닐 것 0보다 큰 것으로 제한해서 그것에 x승을 해주면 그것은 어떤 숫자가 또 다른 숫자가 나올 텐데 그 숫자는 어떤 숫자가 된다고요?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이걸 진수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실수 x를 a를 밑으로 하는 n의 로그라고 하면서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 때 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쓴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라고 할 때 이걸 이제 그 요령을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요령을 생각하면 이런 관계를 이미 우리는 머릿속에 정리를 했다고 그런다면 자 a의 x승이 n이다. 그러면 이걸 로그 스케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요 미수를 이쪽 미수로 바꾸는 거예요. 넘기는 거예요. 넘기는 거. 이거 우리 쉽게 했잖아요. 어떻게 쉽게 했냐면 a의 x가 y다 그러면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a가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a분의 1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x는 그냥 쉽게 a분의 y 이렇게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 미수를 이쪽으로 가면서도 미수가 되는데 로그 미수가 되게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럼 로그가 있어서 여기는 a가 a분의 1이 된 것인데 여기는 로그 a라는 미수로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됐죠. 그럼 여기에 n이라는 원래 그 수를 이번엔 진수로 받으면서 이쪽에 뭐가 남는다? 뭐만 남는다? x만 남죠. 이쪽엔 지수만 남는다. 그러니까 요 수식하고 요 수식하고가 등가예요. a의 x승은 n이라는 지수함수에서 배웠던 내용이 x를 구한다고 했을 때는 a를 이쪽으로 넘기면서 일반적으로 곱셈이라면 a분의 1이 되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로그 a라는 스케일을 취하게 되면서 n은 진수가 되고 그리고 지수였던 x는 그냥 숫자가 됐고 그랬죠? 그 다음에 n은 진수가 됐고 a는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로그의 미수가 됐다. 그렇게 머릿속에 정리하죠. 그게 이제 지수의 로그의 정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a는 0보다 클 것, a는 1이 아닐 것, n은 0
그때 n은 0보다 크게 될 것이고 요거하고 요거는 동일한 표현이다. a의 x승은 n이나 그걸 넘어가서 로그 a의 n은 x다. 그 동일한 표현이다. 좀 표정이 좋게끔 그렇구나. 그렇게 좀 적어주라고. 이거 쉽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지수하고 로그도 그렇게 이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쓰면 좋겠다 그런 얘기. 자, 이거 그냥 봅시다. 그럼 이거는 x는 로그 2의 4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요. x는 로그 3의 9 이렇게 쓴다고요. 같은 내용이라고요. 같은 내용 다른 표현. 로그의 기본 성질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로그의 기본 성질.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로 진수는 0보다 커야 되고 밑수는 1이 아닌 0보다 큰 수여야 되고 했을 때 첫 번째 로그 a의 a는 1이다. 밑수하고 진수하고 같으면 1이다. 이에요. 왜냐하면 이거하고 등가가 뭐였었어요? 지금 이제 책에서 표현한 대로 이렇게 등가라고 표현한다면 아까는 이제 역으로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에서 밑이 로그의 밑으로 왔는데 로그의 밑을 이쪽으로 넘기면 지수의 밑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a만 남을 테고 a는 맞나? 이쪽으로 지수의 밑수가 돼서 1승 맞나? 이러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그 a의 a는 1이라고요. a가 뭐든지 상관없죠. 물론 1은 아닐 것이며 양의 수인 경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밑수하고 진수하고 같으면 1이다. 두 번째 봅시다. 로그 a의 xy가 로그 a의 x 플러스 로그 a의 y다. 라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요걸 봤을 때 xy라는 것은 a의 이게 뭐 복잡해지는데 이거는 그냥 증명하기보다는 그냥 우선은 당장 받아들입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하고의 관계 속에서 알 수가 있냐면 2의 x 플러스 y 승이라는 것은 2의 x승에 2의 y승 이렇게 곱하기로 되는 거하고 이제 똑같은 차원에 있는 그런 정리인 셈이에요. 그래서 로그에서 진수의 곱하기는 각각의 로그로 볼 때는 각각의 로그의 더하기다라는 거. 이건 증명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로그 a의 요 그 높이도 좀 맞추세요. 요거는 g가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밑에 부분에 있는 거고, 그리고 요건 살짝 위에 있는 거예요. 살짝 위에 있는데 그게 y분의 x 이렇게 됐다고요. 그럼 이건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곱하기가 더하기 로그 각각의 로그의 더하기라면 이거는 빼기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로그 a의 x 마이너스 로그 a의 y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나온 것이 로그 a의 x의 m승은 이게 지수가 앞으로 나와서 진수의 지수요. 진수가 가지고 있는 지수는 m이라고 앞으로 나와서 로그 a의 x가 된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연계해서 생각하자면 로그 a의 x의 제곱 이러면 로그 a의 x 곱하기 x니까 로그 a의 x 플러스 로그 a의 x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두 개의 로그 a의 x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서브셋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때 m은 실수다라는 것이고요. 자, 밑 변환 공식
밑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내용을 만족하고 진수가 0보다 클 때는 자, 요런 기본적인 어떤 관계식 법칙이 있다고 그런다면 이제 조금 진일보한 내용으로서 밑변환 공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로그 a의 x라는 것이 있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요 밑하고 진수가 있을 때 이것을 밑하고 진수가 둘 다 양의 수이기 때문에 또 다른 밑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다고요.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할 때 요 밑수에 대한 로그와 또 진수에 대한 로그의 b로서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관계식 요것도 이제 기회가 되면 증명하겠지만 현재선 그냥 가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로그 a의 b는 잘 보세요. 요건 이제 중간 과정에 요걸 이용한다 그러면 요건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요걸 이용한다면 밑을 b로 취합시다. 그러면 로그 b의 a분의 로그 b의 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밑하고 진수하고 같으면 1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로그 b의 a분의 1 이렇게 된다. 되겠죠? 그러니까 로그 스케일로 지금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 밑변환 공식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확인이 되는 거가 여러 개의 그 정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A에 이번엔 로그 A에 B가 있다 이러면 잘 보세요. 머릿속에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로그와 또 지수가 합치가 된 거죠. 그럴 때는 이거하고 이거를 이렇게 약분하는 식으로 상쇄를 시키면 B라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증명하는 건 이렇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지수 함수에서 지수죠. 그러면 그것하고 등가가 이거하고 등가가 뭐예요? 등가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러면 등가가 저 지수를 놔두고 그럼 지수가 이거잖아요. 지수를 놔두고 요걸 요쪽으로 넘기면 무슨 스케일로 바뀌어? 이쪽에 지수 함수인데 로그 스케일로 바뀌죠?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요? 로그 A에 여기 B가 있어서 이게 맞느냐고요? 묻는 거나 똑같잖아요. 맞아요? 맞죠? 그럼 이게 확인됐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A라는 미수와 로그의 미수, 지수의 미수와 로그의 미수가 같으면 상쇄시켜서 진수만 남겨도 된다. 로그의 진수만 남겨도 된다. 라는 것을 첫 번째 정리한 거예요. 두 번째 정리는 로그 A의 N승과 B의 M승이 있다면 N분의 M의 로그 A분의 B다. 라는 것인데 이건 역시 이게 M승이니까 앞으로 나간다는 게 이미 앞에서 했고 그런데 요걸 이제 풀 때 어떻게 풀 수가 있냐 하면 중간 과정으로서 이렇게 가봅시다. 요걸 풀 때 C를 도입합시다. 미수를 C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로그 요거를 C로 미수로 하면 C의 A의 N승분의 로그 C의 B의 M승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앞에 제시한 거예요. 아직 뭐 우리가 익숙하진 않지만 미수와 진수를 둘 다 똑같은 로그의 미수로 취하게 되면 분모식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또 요게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M의 로그 C의 B고 이건 N의 로그 C의 A예요. 그럼 요거 놔두고
요것만 다시 묶죠. 역으로. 그럼 뭐가 돼? n분의 m에 로그 똑같은 미수일 때는 하나로 묶어서 분모에 있는 걸 미수로 하고 분자에 있는 걸 진수로 하면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렇게 같아지잖아요. 그죠? 아, 이거 머릿속에 안 넣을 거예요? 안 넣어도 괜찮아요. 그냥 헤매면 되니까.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두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세 번째. A에 로그 B의 C승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요런 특성도 있어요. 요런 게 있다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최종 단계인 최종 밑에 있는 미수랑 최종 위에 있는 진수랑 스위치가 가능하다. 재밌잖아요. 안 재밌다 이겁니까? C승에 로그 B의 A승하고 같다. 로그의 미수는 그대로 놔두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요거를 이제 요걸 먼저 생각하면 요걸 로그 뭐로 바꾸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로그 B의 C가 있고 B의 A가 있는데 이렇게 갑시다. 로그 B로 취합시다. 요거를 로그 B를 저쪽에 취합시다. 그러면 로그 B의 A의 로그 B의 C면 요게 진수의 지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로그 B의 C가 앞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남는 거는 로그 B의 A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우변을 그랬다면 좌변을 그랬다면 이제 우변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로그 B를 취하면 되는 거죠. 이거 로그 B 취한 거예요. 로그 B. 그럼 이거 로그 B 취하면 똑같은 이퀄이 유지되겠죠. 그러면 로그 B를 취하면 어떻게 돼요? 로그 B의 C에 로그 B의 A승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진수의 지수니까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로그 B의 A일 테고 요거는 로그 B의 C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으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 머릿속에 정리할 때는 최종 미수와 최종 진수를 스위치할 수 있다. 중간에 있는 로그 미수는 그대로 놔두고 A와 C를 바꿔서 써도 무방하다. 이걸 정리한 자와 정리 못한 자는 이제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도 한번 봅시다. 지금 그 여러 가지 정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이 한번 체크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것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체크해서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도록 아무도 그 로열티 요구를 안 할 테니까 로그 A의 B에 곱하기 로그 B의 A는 1이다. 보입니까? 이건 그냥 째려봐도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째려보면 될까요? 이건 분모로 바꿀 수 있는 거다. C를 가지고 이걸 분모로 바꾸면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그죠? 요거는요. 로그 C의 B분의 로그 C의 A. 그러면 상쇄가 되잖아요. 그럼 뭐만 남아요? 1만 남죠. 그죠? 그러나 요걸 구하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답안지 1 이렇게 쓰면 그럼 슬퍼요. 내가 해피하지 않다고요? 그러면서 빠테루가 들어가든지 뭐가 들어가겠죠? 나는 주로 이제 감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감점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이걸 보이라고요. 푸는 과정을 여러분은 보일 책무가 있어요. 그게 푸는 거니까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푼다고요? 이렇게 풀어놓으면 아무도 감점 안 해요. 잘했다 그런다고요. 참 잘했어요 그거라고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이거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이고 곱하기 로그 C의 B가 있고 로그 C의 A가 있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상쇄되고 이렇게 상쇄되기 때문에 결과가 1이라. 그러면 이건 만점이죠. 그죠? 문제 푸는 요령에 이게요. 그냥 답만 쓰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럼 반드시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감점이 들어갑니다. 그걸 잘 익히도록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학기니까 뭐 실수도 하고 그러지만 두 번째 학기부터는 실수에 대한 그 대가가 엄청 클 겁니다. 자, 상용로그라는 말이 있어요. 상용로그라는 말은 미수를 무엇으로 취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상용로그는 우리 엔지니어가 아닌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로그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미수를 10을 취합니다. 10진법에 10을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하게 써요. 그래서 저기 나온 대로 로그 10의 2는 얼마인가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 로그 10의 2는요. 아마 내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0.3132 정도 되는 값이에요. 또 로그 10의 3은 0.4331 정도 되는 값인데 정확하지 않아요. 이거 50년 전에 외운 거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값들인데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확인하면 되죠. 이거하고 동일한 값으로 하자면 10의 0.3132승이 2인가 이거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것도 10의 0.4331을 하면 3이 나오는가 이런 거고요. 자, 그런데 로그 10의 10이다 이러면 기분 좋게 1 이러는 거고 로그 10의 5 이러면 이건 이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로그 10은 안 써요. 그래서 5 이렇게 써요. 로그 5. 그럼 로그 5는 로그 2의 10이에요. 그럼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예요. 로그 10은 얼마예요? 1. 로그 2는요? 마이너스 0.3132. 내 기억에 맞다면. 근데 이건 어프락시메이션. 왜냐하면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유리수는 아니에요. 무리수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로 계속 나오는데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기억한다 그런 의미지 여기서 끝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수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로그 스케일을 이용해서 상용 로그를 쓴다라는 것이고요. 이걸 가리켜서 상용 로그. 왜냐하면 이제 상용이라는 게 뭐겠어요? 장돌뱅이들이 쓰는 로그 그런 뜻이에요. 상업용 요구 그거 아니고 보통 누구라도 쓰는 로그자.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우리 엔지니어들은 자연 로그를 써요. 자연 로그라는 말은 뭐냐면 이 자연이란 말을 내추럴이란 말을 쓴 거예요. 자연스러운 이게 로그 스케일로 쓰기에 아주 적당한 자연스러운 로그를 쓰는데 그때는 이걸 써요. 로그 2의 x 이런 걸로 써요.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아까 로그 10의 x는 그냥 로그 x 이렇게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듯이 이것도 약속하에 간단하게 쓰면 좋겠죠. 그래서 이일 때는 ln이라고 써요. ln이라는 게 뭐냐면 저게 n이 내추럴 그런 뜻이에요. 로그 내추럴 그런 뜻으로 ln이라고 쓰고 그냥 lnx 이렇게 써요. lnx 이렇게 쓰는 자연 로그가 있다. 그럼 2라는 값이 궁금하죠? 이게 도대체 뭐냐? 2라는 값은 이것도 무리수인데 여기까지 외우세요. 2.7172까지 외우세요.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2.7172. 그러니까 파이가 얼마냐 그럴 때 0.4149까지 외우듯이 이것도
소점이야 넷째 자리까지 2.717이. 우리 이제 엔지니어가 보통 이제 소수점 이하를 써요. 그리고 이런 거를 여러분이 어디다 이제 그 쓰고 표현하고 이럴 때는 요거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쓰고 파이는 3.14다 이렇게 쓰면 이건 파이예요. 파이네. 둘 다 파이네. 이거는 파이고 그렇게 쓴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왜요? 엔지니어로서 기본적인 것은 항상 동등한 유효적 숫자를 이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 될 거예요? 3.14 얼마 또 있어요? 15 여기까지는 해야 돼. 그러니까 반올림에서 뭐 16을 쓴다든지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나는 누군지 모르지만 나는 3.14, 1592까지 웬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이것도 파이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유효 숫자를 가지고만 써서 마지막에는 마지막 그 소수점 이하의 값은 반올림 하다든지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유효 숫자의 의미니까 어쨌든 2.7172라는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이의 정확한 것이 어딘가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718로 썼네. 이럴 수가. 2.78. 네. 2까지 씁시다. 2.718. 이제 오류가 생겼어요. 나도 이제 머리에 가끔 오류가 생기는데 실제적으로는 내가 외우는 숫자는 요거예요. 2.718. 그래서 여러분들 2.718을 외울 때 이 정보는 이렇게 축약을 할수록 머릿속에 잘 저장이 되거든요. 요렇게 하게 되면 더하면 얼마예요? 9. 요거는요? 또 9. 2는 9구다 라고 나는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여러분 나름대로는 2.718을 외우든지 아니면 2.718을 외우든지 2는 이렇게 외우는데 2라는 값은 무엇이냐면 여기 있다시피 2라는 것은 정확히 이퀄로 1 플러스 h가 있는데 h를 썼나요? h가 있는데 요것에 h분의 1을 하고 여기에 리밋을 취하기를 h가 0으로 가게 되면 잘 보세요. 그럼 요 값은 뭐에 수렴합니까? 0에 수렴하겠죠. 근데 요거는 h분의 1이면 뭐에 수렴합니까? 무한대로 가겠죠. 그럼 이 수가 요수로 수렴한다고요. 요런 수식 어디서 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 우리 실생활에서 매일 쓰는 식이에요. 은행에서 쓰는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요것하고 비슷한 식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이제 적금을 든다 그러면 원금에다가 1 플러스 0. 요즘 적금 들면 이자가 1년에 얼마입니까? 1년에 한 3% 주나? 네, 그럼 0.03 이런 의미예요. 이게 0에 가까운 수죠. 그럼 0.03분의 1 그러면 몇 년이요? 한 33년? 33년 부으면 요곳에 얼마 정도가 나온다고요? 2.7A만큼 나온다고. 근데 은행에서는 이렇게 안 줘요. 왜냐면 이자 가지고 그들은 장사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안 주고 은행에서는 이렇게 줘요. 잘 보세요. A에 1 플러스 0.03, 1 플러스 0.03에 0.03분의 1이라는 것을 approximation. 이게 approximation이 이래서 곤란한 거예요. 이거 속지 마세요. equal하고 달라요. approximation 어떻게 하냐면 A에 1 플러스 여기에 0.03분의 1을 가져오고 0.03을 곱해요. 그럼 이거하고 이거 곱하면 얼마가 나와요? 1 나오죠. 그럼 얼마야? 은행이 이것만 준다니까. 요것을 우리는 달리라고 말하고 요것을 복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금을 들 때 은행이 복리를 준다 그러면 그때는 드는 거라고. 달리를 든다 그러면 이자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야 경제생활이 수월해요. 우리는 저 2라는 숫자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행 가서도 안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적금을 든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1년 단위로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어차피 복리가 되는 거잖아. 1년 들었다가 해지하고 또 1년 들었다 해지하고 1년 들었다 해지하고 부지런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복리하고 달리의 개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33년 동안에 달리로 은행에 여러분이 돈을 맡겨놓는다 그러면 무지 바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뭐예요? 인플레이션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자도 달리로 줄 거기 때문에 손해인 거고 복리로 계산한다면 이 정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게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내추럴 로가리즘이라는 것의 그 개념으로서 이를 미수로 사용하는 요거를 우리는 많이 사용한다. 이가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지난번에 나왔죠.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걸 코사인 세타 플러스 제이 사인 세타 이랬잖아요. 이거 줄창 사용할 거예요. 복소수에서 나왔던 거예요. 줄창 사용할 건데 요 이가 바로 요 이예요. 그러니까 지수에서도 사용할 거고 로그에서도 사용하면서 우리는 그걸 아주 친숙하게 사용할 거다. 여기 있잖아요. 로그 2의 x를 ln x라고 쓴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주파수라는 개념에서 옥타브를 이용해서 이제 그 각 12음계에 해당되는 건반의 주파수라는 것이 이런 관계라고 했어요. fn은 f0 곱하기 2의 12분의 n. 그러니까 요걸 뭘 기준해도 상관없어요. A를 기준해도 되고 C를 기준해도 되고 전 상관없어요. 거기서부터 몇 음계, 반음계로 몇 개냐 그러면 그 음계만큼 이렇게 곱해주면 그것의 주파수가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요거라고 한다면 이제 로그를 배웠으니까 로그로 한번 해볼까요? 로그로 해보면 로그를 취하면 여기에 fn이라는 게 있고 이퀄 하기를 역시 이쪽에도 로그를 취하면 여기에 f0에 곱하기 2에 12분의 n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풀어갈 수 있죠. 로그의 진수 여기는 안 썼지만 이게 상용 로그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2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똑같이 양쪽에 로그 1을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로그 이거 뭐예요? 곱하기니까 로그 f0 플러스 로그 2의 12분의 n승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겠죠. 로그 스케일이라고 말하는 건 바로 이거죠. 요게 요 앞으로 나와서 12분의 n의 로그 2. 로그 2라는 값을 아까 이제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으로는 0.313이라고 그랬으니까 0.313에 12등분해서 로그 스케일로 하면 그때는 로그 스케일이 아니라 선형이 되겠죠. 로그 스케일상의 선형 그렇게 되니까 로그 스케일로 사용하는 것이 여기서처럼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선형으로 요값만큼씩 반응계마다 더해주는 그런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로그 2에서는 2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나오면 2의 로그 2의 2니까 2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것만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로그 2 미수를 2를 취했어요. 그리고 뭔가 3승근 16 이러면 로그 2의 16의 3분의 1승이지요. 그럼 로그 스케일에서 이게 쉽다고요. 왜냐하면 지수는 앞으로 나와서 곱하기니까 3분의 1의 로그 2의 16 그러면 3분의 1의 로그 2의 16은 2의 몇 승이요? 2의 4승 그러면 또 4가 앞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3분의 4의 로그 2의 2는 기분 좋게 3분의 4 그죠? 지수하고 진수를 우리가 다룰 때
지수와 로그 법칙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아주 쉬운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다음 식에서 다음 값을 구해봐라. 첫 번째 것만 한번 봅시다. 로그 10의 x는 4다. 이러면 이거는 그냥 밑수를 지수의 밑수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넘겨요. 이렇게 넘기면 x만 남고 이건 10의 4승 이렇게 되는 거니까 10의 4승 얼마야? 만. 그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0.3010이네. 아까 뭐라 그랬지? 0.313이 그랬죠. 근데 3010. 그리고 여기 요건 맞았네. 아까 요거 431 그랬던 것 같아. 초점만 맞았네. 이거 고치세요. 로그 10의 2는 0.3010. 이제부터 한 50년 또 가겠지. 지금 이제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내가 틀렸어요. 로그 10의 2는 0.3010. 로그 10의 3은 0.4771. 일 때 저거의 값을 구해봐라. 한번 이제 구해봅시다. 저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로그 10의 36은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제 가봅시다. 로그 10의 36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작성할 때도 요거 물어봤다라고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럼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로그 그러면서 요건 이제 생략할 수 있겠죠. 상용로그니까. 그럼 36을 곱하기로 나눠주면 된단 말이에요. 36 그러면 4, 9, 36 눈에 들어와요? 4 곱하기 9 이거 로그 4 플러스 로그 9 로그 2의 제곱 플러스 로그 3의 제곱 이거죠. 그러면 계속합니다. 2의 로그 2 플러스 2의 로그 3 그러면 2로 묶어서 0.3010 플러스 0.4771 하면 실제적으로는 사실 여기 approximation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그냥 equal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굳이 이때는 안 해줘도 돼요. 그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효 숫자라는 개념 속에서 요거 더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0.2 곱하기 0.7781이니까 1.556이 이렇게 되겠죠. 1.556이 저렇게 나오는 숫자로서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제 로그 함수로 갑시다. 로그 함수 간단하게 이제 정리할 테니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a가 1보다 컸을 때 y의 a의 x승이라는 지수 함수가 있다 그러면 그것에 y equal x를 대칭해 보면 그게 역함수다. 그럼 역함수라는 것은 이게 y equal ax승이라면 x equal a의 y승일 거예요. 근데 이제는 y equal a의 x승은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x equal a의 y승 이런 거 안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럼 뭘로 바꾸면 돼요? 로그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x equal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 먼저 있는 위쪽에 있는 거는 y equal a의 x승. 물론 a가 1보다 큰 경우인데 요것의 역함수라는 것은 x equal a의 y승인데 왜냐하면 역함수라는 것은 x는 y로 바꾸고 y는 x로 바꾸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요거지만 요렇게 쓰기보다는 이제 로그 스케일을 배웠기 때문에 로그 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요거 대신에 로그를 취한단 말이에요. 그럼 로그를 취하면 요거를 이렇게 밑을 로그 밑으로 바꿔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뭐만 남아요? y만 남죠? 그래서 y equal 로그 a의 x 이런 형태 되더라. 그래서 요거하고가 역함수로서 이렇게 y equal x를 대칭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된다. 가장 기본적인 건 이겁니다. 로그의 값은 어쨌든 x라는 것이 이제 정의역인데 정의역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요게 정의역을 x의 범위가 정의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x의 값은 무슨 값이어야 된다고요? 진수는 양의 수여야 됐잖아요. 그죠? 양의 수니까 x는 양수만 표현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그게 뭐든지 간에 하여튼 양수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이렇게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a가 0보다 1 사이의 값이라면 요거는 증가하는 함수일 때 요거는 같은 y 걸 ax지만 감소하는 함수라고요. 감소하는 함수의 y 걸 x에 대칭해서 요런 게 나오지만 요것도 x 값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양의 수만 속해 있죠. 그죠? 그런 특성들을 조금 몸에 익히면서 대칭적이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로그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어요. 다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 보면 이런 슬라이드가 있는데 요거부터 먼저 보죠.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가 저거라면 로그 함수는 y = x의 대칭적인 이런 그림이 된다라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모든 그 특성도 그런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같이 가란 말이에요.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는 쌍둥이에요. 쌍둥이로 그렇게 작동하도록 한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로그 함수를 이제 배우고 있으니까 로그 함수로서 이렇게 되면 하나씩 봅시다. 정의역은 0보다 크다. 우리 확인했습니다.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왜냐하면 정의역이 0보다 크더라도 그게 1보다 작은 값, 미수가 1보다 크다면 1보다 작은 값이면 그건 마이너스 값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된다라는 것을 마이너스 값이 된다는 건 여기서 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값도 있고 여기도 보면 마이너스 값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다. 그래프는 로그 함수는 진수가 1일 때는 무조건 0이다죠.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1, 0을 지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x = 0인 y축을 점근선으로 한다. 에? 이렇게 점근하고 또 이렇게 점근하고 점근한다. 그리고 a가 1일 때는 y의 값도 증가하고 a가 1보다 작을 때는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은 감소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그래프를 보면서 지금 다 설명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대칭이다라는 것까지 했고 지수함수는 정렬이 실수 전체 집합이고 x가 그러나 로그 함수에서는 바꿔야 되기 때문에 y는 실수 전체 집합이겠지만 역시 정의역은 이때 치역이 양의 수이듯이 이때 정의역이 양의 수다라는 그런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로그 2의 마이너스 2x라는 것을 이제 보면서 몇 가지 더 설명하도록 하죠. y = 로그 2의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면 진수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네 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2x는 어떤 범위에 있는 거라고요? 0보다 큰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지만 0보다 적지만 x가 0보다 적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둘이 곱한 거가 0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이거 나눠줄 때 마이너스 2x를 이제 우리는 곱셈을 가지고 이제 바꿔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을 마이너스 2 곱하기 x 이렇게 가면 곤란해요. 이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라 2에다가 마이너스 2x 이렇게 가서 이것도 0보다 크고 이것도 0보다 큰 이런 것으로 가야 된다고요. 저걸 분리할 때 요렇게 분리를 해야 된다. 요건 이제 마이너스 x. 그래서 요렇게 갔어요. 로그 2에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로그 2에 마이너스 x 이렇게 가야 말이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이게 얼마? 1. 요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요게 표현이 되는 게 뭐냐면 요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죠. 로그 2의 x랑 어떤 관계냐라는 거는 x 값을 이제 대칭시킨다든지 그런 개념으로서 지금 보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진수가 x일 때는 x의 정의역이 양의 수였잖아요. 이번에는 거꾸로 x의 정의역은요?
음수 그것만 달라진 거예요. 음수. 그 다음에 요거 기억납니까? 요거 저쪽으로 넘기면 결국 뭐예요? y-1이죠. 그럼 뭐예요? y 값이 1만큼 업된 거죠. 그죠? 그 그림이에요. 이게 1만큼 업된 거예요. 원래는 여기를 통과했었던 건데 이렇게 업되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으로 하면 되고, 요 그래프를 그리라 그러면요, 무리하지 말고 값을 대충 넣어보세요. 네? 마이너스 1일 때 넣어보고 마이너스 2일 때 넣어보고 마이너스 3일 때 넣어보면 대충 감이 잡힐 거 아니야. 네?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는 것만큼 표현하면서 찾아가는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니까, 자, 그렇게 이제 이 함수를 이해하면 되겠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우선 여기 8이라는 거 조금 아까 경험했지만, 이 8이라는 건 진수에서 곱해줬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요거 뭐라고요? 8은 뭐 같아 보여요? y의 시프트,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조금 아까 그렇게 이해했잖아. 여기 2라는 게 있는데 요게 1이 돼서 저쪽으로 넘어가서 결국 y 값이 1만큼 시프트 업된 거라고 이해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얘기할 때는 2의 8이니까 3만큼 시프트 업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리고 x 대신 여기 마이너스 4가 또 있으니까 여기서 3만큼 시프트 업된 것하고 같이 가게 되면, 잠깐만요. 요게 저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4가 될 테고, 여기가 이제 3이 나올 테니까 3이면 저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일 테고, 그러면 4에다 마이너스 3이니까 y 플러스 1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에 1만큼 시프트 다운된 거로 그래프에 나타날 테고, 그 다음에 이거는요, x 대신에 x-2가 표현됐으니까 뭐에 x축으로는 이만큼 시프트 right이 된 거고, 수식으로 풀기보다는 좀 정량적으로 생각하면 그 그래프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도 여러분에게 말해준 것처럼 몇 점만 이렇게 찍어보면 정체를 알 수 있다고요. 그죠? 자, 해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쌍둥이로 서로 연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